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두 분을 직접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가마지 산후관리사 김순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서울 아가마지 산후관리사 김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들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요, 이제 산모님이 병원에서나 퇴원하시거나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1차적으로 몸조리를 하시고 가정으로 오실 때 가정에서 저희가 가정으로 가서 이제 사모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아기를 잘 케어하고 돌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분들이네요. 그럼 김남숙 선생님, 이 산모 건강관리사에 대한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떨까요? 저는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네,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네, 친구가 소개해서 한번 교육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2012년도에 와, 진짜 오랫동안 YWCA에 가서 저는 네, 교육을 받고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예뻐해서 저한테 너무도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YWCA에서 교육받으신 거예요? 네. 아이고, 좋은 데서. 거기가 잘 가르치는 곳입니다. 네. 그럼 또 김순희 선생님께서는 이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 아차산 메아리에서 광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이 있는데 도우누리에서 그 도우누리란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이것도 한번 교육 받아보면 좋겠다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받은 김에 실질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장에서 해보고 싶다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수희 선생님은 도우누리 교육과정에서 네네. 교육을 받으시고 바로 취업까지 하신 그런 네네. 사례시네요. 네. 그러면 그게 2013년 2014년 14년. 네, 3기로 3기로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11년 네. 차가 네, 되는 네. 오래 하셨네요. 김남 선생님도 오래 하셨죠? 네, 2012년도부터 12년도부터.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소속된 그 센터가 어디였을까요? 갑자기 생각나요. 인구보건복지연대 거기에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는 전에는 산하 제한했던 맞습니다. 그런 네네네네.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나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어서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을 거기서는 접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도우누리 서울 아가마지로 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협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협회는 여전히 네,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있는데 네. 이 신생아 사업을 접은 맞습니다. 거죠. 네. 두 분은 그리고 오늘도 산후관리사의 업무를 하고 이 네.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요? 퇴근하고 아유, 온 겁니다. 아기 정말 잘 돌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근무하신 우리 베테랑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오늘 돌봄 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밸런스 게임을 시작할 텐데요. 아직도 밸런스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빠르고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 문항을 드립니다. 1번이 좋다. 그러면 1번 피켓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2번이 좋다 라고 하면 2번 피켓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 게임, 문풀기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00억 있는 집안의 원수와 결혼하기. 2번 100억 빚이 있는 이상형과 결혼하기. 이게 100억이 있는 자와
100억의 빚이 있는 자와 내 이상형인 자와 원수인 자, 요 갈등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더 결심해. 좋은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피켓을 들어주세요. 과연 1번 완성했지. 먼저 김수희 선생님이 1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100억을 빚을 진 사람에 대한 별로 신임이 가지가 그쵸.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형이어도 네네. 100억 빚은 좀 나에게 힘들다. 네. 알아봤었고. 김난수 선생님도 1번을 선택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이사님도 1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시는 제가 네. 대답하려고 하는 걸 김남수님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어머. 그 원수와 100억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마트 가다 보면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너무 실질적인 것 같아요. 낭만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시청자 참여형으로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저희가 밸런스 게임 요거 문제를 드리면 내가 만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다, 산후관리사면 이게 더 좋겠다, 싫겠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1번이 좋다 하면 1번 댓글로, 여러분 댓글로 손가락과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1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한 분이 100억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께 제가 마지막에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 복을 내려드리려고 저에게 하겠습니다. 큰 복을. 박수를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디를 불릴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스트 고객, 내가 이 고객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고객. 2번, 필요한 것만 딱 요청하고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안 하는 고객. 자, 생각해 보시고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고객이 내가 더 좋은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하셨나요? 네. 네. 자,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1번.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고객이 낫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김남숙 선생님께서 1번을 고르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근데 이 직업이 네네.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서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믿음이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정에 뭐 맡기고 이 산모님들이 또 밖에도 외출도 하고 그러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번이 네, 낫다라고 네. 하셨고, 또 김순희 선생님도 1번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서로 저도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아기를 보는 거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쵸, 그쵸. 아기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그럼요. 이게 사람과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서로의 신뢰와 존중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재사님도 1번을 선택해 주셨죠? 그러게요. 마음이 오늘은 그러니까 계속 맞습니다. 만장일치. 이제 흔히 우리가 제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특히나 네. 가정 내 방문해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집안 곳간 열쇠를 맡긴 사람이다. 우와.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알려주시고, 또 심지어 주보호자가 그 취약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 네. 거기서 자유롭게 잘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또 우리 돌봄 직업인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존중과 신뢰가 없다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그 다음에 두근거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상호 간에는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게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고객이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분이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역시 1번. 서로 간의 신뢰와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 외에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외에도 이건 정말 너무 좋았다. 좀 기억에 남는 고객이나 좀 인상 깊었던 고객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일하시면서 저 산모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경험들 네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신 산모도 계시고, 정말요? 네. 그렇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산모님이 일단은 저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외출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갖고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아기를 맡기고 못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이제 우리 뭐 많이 이제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이제 실제 우리 아가마지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도 있지만 산모의 가족들이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는 오히려 자기 아이와 자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세요. 근데 그 가족 되시는 분이 우리 산후관리사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산후관리사 선생님이 거기서 정말 이 마음으로다가 산모와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부담됩니다.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게 그 산모나 신생아에게 좋지 않은 돌봄으로 간다라는 거 그런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산모와 아기와 선생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다른 가족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기억나는 또 좋았던 점, 좋은 고객이었던 그런 게 있을까요? 거의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 더 많죠. 일하면 정말요? 거의 감사하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일단은 제가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서 저희들은 뭐 3주, 4주 이렇게 짧게 하니까 마무리할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와, 예. 너무 감동이죠.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둘째를 다시 지정을 한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첫 번째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둘째를 다시 또 해달라고 지정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목욕을 시킬 때 제가 막 머리 씻길 때, 눈 씻길 때, 손 씻길 때 막 제가 막 축복의 말을 해줘요. 네, 어느 집에 갔는데 친정엄마가 와 계셨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친정엄마가 이제 옆에 주방에서 뭔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머리를 씻기면서 지혜로운 머리 하나를 할 때 열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뭐 눈을 씻길 때는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게 해주세요. 손 씻길 때는 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된 손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분 아이 그 씻길 때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축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씻기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친정 엄마가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관리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렇게 축복을 말을 해주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지금 산모가 어렸을 때 이웃 주민이 그 딸을 보면서 맨날 너 공부 잘해서 선생님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그렇게 말을 계속 해줬대요. 근데 그 산모가 진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듣던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손녀딸한테다가 그렇게 막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감동을 하길래 저는 아이마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산모들도 이제 좋아하고 은근히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좋다고 하죠. 그럼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또 그 둘째 딸도 또 거기 이제 또 그 집에 또 아기 낳아서 내가 가고 또 요번에 또 그 둘째 딸이 그 직원한테 직원이 또 애를 낳는데 또 불러주시고 우와. 이렇게 연결해서 좋은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사실 좀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선생님들 정말 정성을 담아 이 사랑으로 네, 네. 이 아이를 정말 네. 케어해 주시는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저도 생각해 봤는데, 첫째 때 아이 그때 보내주신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둘째 때도 보내주세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너무 뿌듯할 것 같고,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고객들만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거 지금 네. 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네네. 그 유빈 씨가 얘기한 네네. 첫째 아이 때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네. 둘째가 나오면서도 그 선생님에게 서비스를 받고 그러니까, 싶어요. 라고 이걸 이제 우리 업계에선 지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내가 받았던 서비스가 좋아서 네. 그분을 또 찾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이제 예약을 통해서 그 관련 선생님을 지정하고 예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좀 아까 우리 김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은 아까 얘기한 친정 엄마가 밖에 가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찾으세요. 그러니까요. 친구 소개로 맞습니다. 막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요. 좀 좋았던 분위기는 조금 뒤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워스트 고객으로 가겠습니다. 최악의 고객 요거 전문용어로 진상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죠. 진상 고객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산모가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고객. 2번 산모가 계속 말 걸면서 감시하듯 지켜보는 고객. 생각해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피켓을 들어주세요. 과연 이렇게 가려네요? 선생님들이 2번, 이제 이사장님은 1번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김순희 선생님께서는 1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계속 옆에서 누가 지켜본다는 건 네. 힘들죠. 되게 힘들고 기분 나쁜 건 둘째고요. 맞아요. 어떤 경우가 힘드냐면 일단 사람은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억지로 참는 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늘 우리는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생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트름을 할 수도 있고, 좀 웃기는 말로 방귀를 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생리적인 그쵸, 현상이지만 그쵸.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누가 자꾸 내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 네. 좀 뭔가 조금의 자유도 필요한데 좀 감시당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또 선생님께서 2번을 선택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경험한 적은 없어요. 산모가 계속 말 걸면서 그래요? 감시하듯 이렇게 해서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그럼요, 얘기했지만. 맞아요. 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말 걸고 막 따라다니면서 한다면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깐깐하게 뭔가 네, 네. 하는 일 다 쳐다보고 막 네, 그러면 잘하던 것도 좀 맞아. 긴장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맞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좀 2번은 좀 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사장님은 1번 생각해 주셨어요. 우리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네. 2번이 진상이죠. 근데 1번도 진상이고 두 유형 다 진상 맞습니다. 그쵸. 진상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고객은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선 정말 그 싫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1번을 했냐면 그 신생아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 조심스러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2번에 대한 산모가 다르게 해석하면 아이에 대한 애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할 줄 모르고 그것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산모 관리 선생님을 감시하고 다니면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업무적으로 얘기해서 좀 조정을 하거나 그쵸.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번 고객 같은 경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산모가 어떨까? 뭐냐면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이 옆에 있는데 방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건 아이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고객은 아이에게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제발 차라리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혀 주세요. 하지만 진상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산후관리사, 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생님은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고 근로자, 즉 노동자의 지위이고요. 노동하는 시간에는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산후 우울증을 앓고 계신 산모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많으신가요? 산후 우울증을 네, 앓고 네. 계신 분들? 네. 아까 네. 그 핸드폰만 네, 보고 네, 네. 방에서 안 맞아요. 나온다 그것도 하시는 그런 분, 현상이죠. 그런 분들이 진상이라기보다가는 저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그건 진상이라고 보다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10분만이라도 해가 좋을 때 아파트 거기 와. 주변을 10분만 좀 돌고 오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의견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신생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모들의 그런 정서 관리도 이게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시잖아요. 그리고 또 육아의 고수시기 때문에 고민도 같이 털면서 좀 회복해 나가는 산모들도 많다라고 네, 들었어요. 우리가 그거 정신적 우리 해야 업무 되는 내용이 업무 있죠. 네, 아, 내용이 정말요? 있어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은데 산모님들이 또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은 너무 그냥 말만 타고 얘기해서 우리를 진상으로 생각하는 진짜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냥 도와주려고 얘기하다 그러니까요. 보면 그걸 또 말만 타고 그 말 많지 않은 사람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또 그렇답니다. 이제 불만을 네. 이제 회사에다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렇다.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튼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그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밤에도 또 산모는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출산 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나타나는 거가 한편으로는 이제 옆에서 또 이렇게 잘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산책도 좀 하도록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이런 산모들에게 좀 이렇게 산후조리의 고수로서 조언을 좀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지 두 분의 경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영화 보러도 가는 산모도 있고요. 큰아기 데리고 그냥 뭐 뮤지컬도 보러 갔다 오고 그런 산모들이 그러니까 산모 스스로 그냥 노력을 하는 산모들이 더러 많아요. 근데 그렇게 우울증 있는 산모들은 이제 가족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또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도와서 우리는 낮에만 갔다 와버리기 때문에 다는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요. 네. 막 심하고 막 그런 분
제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약도 먹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우와. 예, 그 덜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돕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가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가족이. 그 중에서 남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편은 갔다 오면은 새벽에 깨면 되게 시간이 싫어하잖아요. 없으니까 남편은 출근해야 그것도 되고 출근하고 일을 해야 막 되니까 이러면. 시간이 그러니까요. 없어서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정 어머님이 계시면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너무 반기게 됩니다. 아, 아무래도 친정 엄마한테는 이제 속마음을 내가 이게 힘들어 하면 힘들다고 다 말을 하고 또 친정 엄마는 딸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 딸이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러고 그런 정보도 주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그럼요. 예,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우울해하시는 분들은 저는 쇼핑을 다닌다고 이렇게 무슨 아기를 낳고 쇼핑을 다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밖에 나갈 수 있고 나와서 저한테라도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오늘 오늘은 아기가 이렇게 막 많이 웃었어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그냥 배냇짓 하는데 이제 오늘은 진짜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이러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살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또 이제 아기들이 처음부터 눈썹이 딱 이렇게 다 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우울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보세요.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한 그런 이제 크면서 일주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렇죠.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속눈썹이 굉장히 많이 좀 더 길어 오. 보여요. 우와. 그런 거 이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저는 그거를 볼 여유가 없었는데 선생님 그치.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더 살펴보게 되고 제가 봤는데 진짜 눈썹이 많이 길었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데서 좀 약간의 재미를 또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혹시 산후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유용한 정보 많이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자, 1번 큰아이 혹은 제가 남편 추가 요금을 안 내면서 큰아이 혹은 제가 남편 관련 업무를 계속 요구하는 고객. 2번 청소, 요리 등 가사 노동을 과하게 시키는 고객인데요. 이거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큰아이 추가 요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큰아이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가면 어린이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놀던 대로 책을 막 다 어질러 놓고 갈 수도 네네네. 있고 장난감을 다 어질러 놓고 갈 수도 네네네. 있고 그리고 또 큰 애기는 한참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일 그 나이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빨래가 많이 나오죠. 옷을 자주 갈아입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신생아하고 산모님만, 신생아 케어하고 산모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산모님 식사 같은 거 챙겨드리고 네네네. 하는데 그 외로 큰아이의 빨래도 해줘야 되고 장난감도 이렇게 어질러 놓고 가면 좀 정리도 네네네.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추가 요금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는 추가 요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네네. 정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우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산후관리 선생님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먼저 산모의 건강 관리. 뭐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젖이 좀 불어나니까 네네. 이런 걸 잘 관리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체조하는 것을 좀 지원내거나 아니면 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산후 우울증과 이런 어려운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옆에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좀 돕는 이러한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생아의 건강 관리.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욕하면서 거기에 이제 덤으로 축복까지 이렇게 막 내리는 또 이제 우리 특히 아가마지 같은 경우는 그 자연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 수유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습도 하거나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요. 요것을 넘어가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이제 아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가사나 이런 거 흔들릴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건 산모의 식사 준비 네. 그리고 산모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이런 식으로 서비스의 직접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서비스,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 외에 다른 가족을 돌보거나 일반 가사 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후관 선생님들이 산모와 신생아가 그 기간 내에 출산 전의 몸 상태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럼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외 것은 다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큰 아이 또 그다음에 뭐 다른 남편, 가족 그쵸.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아이 혹은 제가 남편 추가 요금 안 내면서 큰아이 관련 업무를 계속 요구하는 나빠요. 고객 1번입니다. 자, 2번은 청소, 요리 등 가사 노동을 과하게 시키는 고객. 나빠요. 내가 만약에 산후관리사라면 이런 고객은 피하고 싶다 하는 고객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선생님들은 피켓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빠밤. 오! 좀 갈렸어요. 두 분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두 분이 갈렸어요. 먼저 이제 김순희 선생님께서는 2번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청소나 요리 등 가사 노동을 과하게 시키는 고객이 더 싫다라고 하셨죠. 네, 가사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신생아한테 신경을 맞아요. 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생아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일단 네네. 시간 날 때 해드릴게요. 이렇게는 하는데 네. 이제 요런 거 조금씩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 가사가 많으면 애기한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제 자신이 힘들어요. 애기가 우는데 제가 빨리 이 가사 케어를 못 해준다는 자체가 제가 힘들어서 저는 힘듭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네, 그걸 네. 못하게 되는 거니까. 네, 또 김남수 선생님께서는 저는 반대로 1번, 2번 다 가실 자체하기죠. 다 싫은데요, 정말로. 1번, 2번 다 해당되는 한 집을 갔는데 정말 얘기해 볼까요? 한 40평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대리석 바닥이에요. 대리석 바닥인데 그 왜 수입 그 스팀 청소기를 사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하고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달라는 걸로. 스팀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거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거 하면서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안 됩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모님하고 벌써 감정이 상해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참고 했어요. 그거를 정말 넓은 데인데 다 그러니까. 그냥 해줬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했거든요. 그냥 해줬어.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세 번째 애를 낳았어요. 큰 아이가 둘 있고 세 번째 아이인데 빨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2번씩 해도 있잖아요. 너무 많아. 아이들이 금방 벗으면 그게 금방 무신다. 정말 힘들었어요. 빨래를 개워도 끝이 없고요. 그리고 청소도 끝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냥 참고 끝까지 다 했어요. 근데 추가 요금도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상담할 때 아이 둘은 할머니가 다 케어한다고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빠져나가시잖아요. 근데 빨래가 정말 많았어요. 빨래도 많고 그냥 그 청소도 넓으니까 그렇게 많고 진짜 그걸 참고 그냥 했는데 마치고 오는데 추가 요금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갖고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추가 요금도 안 준다. 빨래도 다 해주고 반찬도 다 해주고 막
했는데 그리고 설거지를요 그 전날 거 설거지가 안 싱크대에 해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 싱크대에 놔져 있는 그것까지 다 드러내고 거기까지 설거지가 이렇게 쌓아둬요. 그렇게 많은 집이었는데 남편이 나빠요. 남편은 그거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해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에이, 엄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보다 그런 어린 집이었어요. 녀석일 텐데. 이 두 가지가 다 진짜 해당되는 고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새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추가요금 그냥 한 사람 분이라도 주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제가 그거라도 받아야 마음이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을 간 아유.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한 달이었었어요. 사실 그 빨래를 개다가 이건 첫째 거니까 안 해야지, 둘째 거니까 안 해야지 이럴 수가 그럴 없잖아요. 수가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애들 것만 골라낼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싹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악용하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본인이 1번, 2번 둘 다 해당되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사장님은 또 1번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고객은 네. 하나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아이나 남편에 대해서 그 실제 추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건 그게 그 자체의 가사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이 두 개는 같이 맞물려 일맥상통하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1번을 했냐면 1번은 실은 기관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비스를 계약할 당시에 기관에서 개입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업무의 한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서비스 치는 서비스 이용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서 이미 그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 한 이유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기관에 알리고 기관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럴 때는 뭐 용서하고 뭐 좋은 마음으로 이러면 안 돼요. 없어요. 선생님들 몸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게 되게 두고 따라고 하는 분들이 두고 따 싫어요. 싫어요. 두고 따 싫어요. 그렇죠. 두고 따 만나면 정말 최악일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사례 외에 혹시 나는 이런 고객은 조금 싫다, 이런 고객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고객이 있을까요? 고객 유형.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데기 힘들었냐면 네. 아빠가 네. 육아휴직을 냈어요. 요즘 많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첫째 애기니까 굉장히 이제 막 애기를 잘 키우고는 싶으셨겠죠. 근데 아빠가 애기를 막 많이 먹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먹여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넘치게 먹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빠는 확실히 이 엄마와의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제 저랑 같이 아기를 지켜보면서 아기가 우는데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이제 막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우는데 아기가 안아주지 말라고 아기를 안아주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알잖아요. 아기가 먹고 트름을 못해서 괴로워서 왜 우는지 아는 건데 그걸 왜 우는지 저는 아는데 안아서 줘야 되는데 못 안아주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 전문 용어로 방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못 안아주면서 되게 마음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반대로 아기는 1시간이라 1시간 반 되면 밥을 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3시간 채운다고 안 줘요. 그래가지고 애는 계속 울기 때문에 안고 있어야 되잖아. 우는 아기 안고 1시간 반씩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막 달래도 안 그쳐요.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그런 또 반대로 저는 또 밥을 너무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힘들었답니다. 그런 상모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육아 방식이 예, 서로 막 다 고정관념이 달라요. 있으면 맞아. 다 막 그 고집만 풀이다가 막 그런 갈등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게 그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이게 처음이란 말, 특히 첫 아이인 그렇죠. 경우에 처음이니까 알아요. 너무 귀하고 잘 키우고 잘하고 싶죠. 싶고 그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듣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맘카페에 가입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인터넷 막 선생님인데. 이런저런 얘기들은 다 듣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 여기에 또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산후관리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듣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과 신뢰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고 들은 정보가 있지만 우리는 자격을 다 이미 가지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1년에 또 많은 시간을 보수교육도 하고 직무교육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변화된 건강정보라든가 아니면 변화된 그러한 뭐 요즘엔 많이 바뀌거든요.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주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손 타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그러니까요. 배고픈 게 해결돼야 그치는 맞아. 거지.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사실 아기가 손 타는 게 아니라 요즘 아기들이 빨라요. 아. 예전보다가 아. 한 달만 지나도 고개가 왔다 갔다 하고 오. 움직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기는 이제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 좀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표현을 하는데 첫째 아기 엄마들은 그런 표현을 빨리 못 알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하는 사람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느낌으로 딱 알아요. 우리 아기가 안아달라 하는구나. 우리 아기가 졸립다고 재워달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게 하니까 알고 있는데 못 해주는 그렇다고 해주지 말라는데 그냥 내 방식이 맞아요 하고 해주면 또 거기서 굉장히 또 좀 안 좋아할 것 같고 좀 그래서 중간에서 갈등하고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아기가 많이 울면 그냥 안아주고 그랬었어요. 정말 그 산모분들도 고객분들도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선생님들의 그런 전문성을 조금 인정해 주시고 신뢰해 주셨으면 좀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기관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저희가 기관이시잖아요. 기관에게 바라는 점이나 혹시 이런 점은 조금 우리를 위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조금 있을까요? 저보지 마시고 얘기하십니다. 꼭 여기 기관은 아니어도 그냥 네. 일반적인 기관 네. 생각하시면 기관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 계약서 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거기 보면 출근 시간 9시, 퇴근 시간 6시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용자분들은 그 휴게 시간 1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네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사실 휴게 시간을 1시간 중간에 쉰다는 것도 그게 아기를 보면서 그 1시간을 아기를 안 보고 오롯이 쉴 수는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 좀 이렇게 고지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진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1시간 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래서 그게- 5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를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모분들께 또 그 가족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산모와 신생아 즉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에 분명히 4시간 근로하고 1시간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쉬고 30분 쉬고 그리고 또 하루를 근무하면 점심 먹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9시서부터 쉼 없이 꾸준히 계속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5시에 퇴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힘드시더라도 점심 때 우리 산후관리사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1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6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용자분들 생각 중에 그런 게 있죠. 그럼 6시까지 하고, 뭐 그냥 있으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기도록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지킬 건 지켜서 더 좋은 그런 저출산 시대잖아요. 더 좋은 그런 신생아와 아기 성장에 좀 이바지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생방송은 더 깊이 10, 더 깊이 10 유튜브 채널에 동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도우누리 TV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유용한 돌봄 정보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꾹꾹. 네, 꼭 꾹꾹.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돌봄 사회 서비스 도우누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안녕.